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배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 파워포인트의 배경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글씨 같은 것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넣어본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배경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먼저 실행을 좀 시켜 주시고요. 파워포인트가 실행되면 일단 배경 그림으로 기본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 그런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의 기본 슬라이드 크기를 좀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디자인 메뉴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2010 같은 경우에 4:3 비율의 화면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4:3 비율의 크기는 25.4 곱하기 19.05 되겠습니다. 근데 2013 파워포인트 2013 버전부터는 기본적인 그 슬라이드 크기가 4:3 비율이 아니죠. 16:9로 바뀌었거든요. 기본 크기를 16:9로 좀 바꿔보면 25.4 곱하기 14.29이네요. 자, 기본 크기를 알았으면 이 크기에 맞춰서 그 배경 그림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의 배경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기 화면에 들어오면 폭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폭과 높이를 먼저 지정하지 마시고 옆에 단위를 먼저 좀 바꿔주세요. 단위를 센티미터로 아까 그 파워포인트가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었거든요. 센티미터로 바꿔주고 그 이후에 폭과 높이를 바꿔줍니다. 아까 정해졌던 대로 25.4 곱하기 14.29로 바꿔주고 더 중요한 거는 해상도가 반드시 96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는 인쇄용으로 포토샵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300 정도의 해상도를 주고요. 화면용으로 그림을 제작한다 그러면 72 정도의 해상도를 주는데 우리 파워포인트는 기본 해상도 크기가 96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96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크기에 맞춰서 16:9 사이즈의 화면이 열렸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에 가져오기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 샘플 들어가서 튤립이라는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 그림이나 가져와도 되긴 하는데 저작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남이 찍은 사진을 갖다 놓고 마치 내가 만든 사진인 것처럼 내 슬라이드에 배경으로 깔아놓으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수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튤립 그림이 가져와지면 그림을 크게 키워서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남들이 자기 그림인 줄 못 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림을 좀 많이 좀 흐림 효과라는 걸 줘가지고 이렇게 좀 예쁘지만 못 알아보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필터 효과 중에 흐림 효과에 그 다음에 동작 흐림 효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각도와 거리가 있는데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좀 움직여 보면서 원하는 각도와 원하는 거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을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필터의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들어가서 힘이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겠습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 너무 많이 주면 완전히 뿌연해지니까 좀 무늬가 살아있게끔 동작 그림 효과가 살아있게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주세요. 자, 이 그림의 밝기를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냥 조정은 안 돼요. 이 그림이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가져오게 되면 그림의 해상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림 편집을 못하게끔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레스터화라는 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의 조정에 곡선에 들어가서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할 건데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레스터화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들어가 보면 이번엔 됩니다. 곡선에 들어가 주시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S자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됩니다.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서 금방 만들었던 튤립을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J가 있는데 아래쪽에 복사하는 아이콘, 새 레이어라는 아이콘으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새로 복사된 레이어를 블렌딩 효과를 밝게 하기라는 효과를 줬고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복사된 거라서 모양이 똑같아서 효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불투명도 조금 낮춰주고요. 이거를 좌우 대칭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 편집이라는 메뉴에 변형이라는 곳으로 가서 가로로 뒤집기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한 바퀴 싹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됐으니까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웹용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장해도 되는데, 그냥 저장했을 경우에 파일 용량이 좀 다소 커질 우려가 있어서 웹용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해상도를 좀 낮춰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용으로 저장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사전 설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JPG-고를 지정해 주세요. 아래쪽 저장 단추를 누르고 적절한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들어와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16:9 사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저 그림을 넣는 방법은 마스터라는 곳을 이용해서 보기 메뉴 들어가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거든요. 그 마스터 메뉴를 이용해서 넣으면 모든 슬라이드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삽입의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삽입의 그림에 들어가고 아까 저장했던 그림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상도와 크기를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화면에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줬던 것처럼 응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효과를 주고 슬라이드의 첫 페이지나 아니면 각 슬라이드의 배경으로 사용하면 아주 예쁜 PPT 배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PPT 배경을 만드는 강의였습니다. PPT 강의보다는 포토샵 쪽을 더 많이 쓰긴 했지만 PPT 배경을 만드는 강의였습니다.